자, 11강력의 직권의 변화는 음, 그 앞에서 배웠던 지구 시스템에서 배웠던 그 내용 중에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그 크게 세 가지 있었죠.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그 세 개 중에서 이 직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태양 에너지 아니죠. 지구 내부 에너지. 그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구 내부의 그 이제 멘틀 부분, 멘틀이 다 고체인데 그 중에서 부분은 용융이 되어 있어갖고 그 상부 멘틀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그 연약권 위에 있는 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그 100km 깊이까지를 판이라고 하는데 그 판은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판이 연약권 위에 떠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그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직권의 변화 제목이 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을 쭉 봤더니 이제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산, 뭐 지진, 뭐 대륙이 이동한다든가 뭐 꼭 산맥이 형성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각 변동인데 그 지각 변동의 에너지원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구 시스템의 어, 에너지원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는 그러니까 10강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방사선 동위원소, 얘의 붕괴열 이것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지각 변동의 에너지원은 이제 요거다. 요거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화산도 있고 지진도 있고 대륙도 이동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니까 대륙 이동하니까 뭐그 습고 산맥도 형성이 된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화산하고 지진하고 나타나는 그 지역을 전 세계의 그 분포를 보니까 이렇게 여기 좀 진한 부분 여기 이런 곳 여기 대서양 그 다음에 여기가 태평양이죠. 가끔 그 학생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딨어 그러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도가 나오면 못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확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 우리나라 지금 여기인데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곳의 지각 변동이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 우리나라 꼭 정확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못 찾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우리나라가 여기쯤 있겠죠. 여기. 그러니까 요 판이 필리핀 판인데 필리핀 판, 유라시아 판, 태평양 판, 여기에서 여기가 일본입니다. 여기 일본. 여기가 우리나라. 그럼 요 판 세 개 만나는 곳 여기에서 왼쪽 위에 거기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림이 작게 나와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요 필리핀 판, 여기 그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있을 때 여기 우리나라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 근처에도 보면은 화산하고 지진 그 점점점점 이렇게 분포된 곳이 꽤 있습니다.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상으로 해갖고 화산이 많이 있는 곳, 또 지진이 많이 있는 곳 봤더니 거의 어떻게 일치를 하더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지각이 한 10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진 않을 겁니다. 중학교 때 분명히 봤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런 용어를 막 써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그러니까 지구의 그 껍데기 부분, 지각이 10개 정도, 그러니까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판은 이따가 조금 더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하여튼 그 판의 경계, 여기를 따라서 화산대랑 지진대가 분포를 하더라. 대륙의 중앙부에는 거의 없다 이 말은 이런데 유라시아판 여기 이만큼인데 중앙부에는 별로 없죠. 뭐 지진, 화산 이런 여기도 별로 없죠. 북아메리카판에서 별로 없죠. 태평양판에서도 가운데 부분에 별로 없죠. 다 판의 경계에 많더라. 그리고 태평양이 여기인데 환태평양 여기입니다. 이 한자가 고리, 둥근 고리.
고리환. 그래서 태평양을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둘러싼 여기서 지진하고 화산이 많다. 그래서 뭐 여기를 불의 고리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다음 판구조론. 이 판구조론 얘는 한 번에 이렇게 딱 나온 건 아니고 이 순서가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저 확장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판구조론. 요 순서대로 해서 나온 겁니다. 시간 순서가. 그래서 대륙이동설은 이거는 그 주장했던 사람이 베게너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뭐 탐험가였다고 하는데 여러 대륙을 세계 여러 곳곳을 탐험을 했는데 대륙 이동을 하는 것 같아. 뭐 그런 대륙 이동의 또 뭐 증거 이런 것도 얘기를 했죠. 뭐 지질 구조, 그러니까 지층이 쌓여 있는 그런 구조가 뭐 떨어져 있는 판인데도 거의 유사하더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더라. 뭐 그다음에 그 화석 같은 거 그런 거 분포가 일치를 하더라. 해서 하여튼 뭐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있었는데 처음에 요거를 말을 했었을 때 대륙 이동이 왜 그러면 일어나냐 그 원동력을 설명을 못 해갖고 그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 이동설이 묻혀버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모멘트를 대류설, 그다음에 해양조 확장설, 지금의 이제 배우는 판구조론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에서 이제 판이 뭐냐? 판은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고도 부르는데 두께가 약 100km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전에 배웠었던 지구 내부에서 여기가 지구 반지름에 해당하는 6,400km쯤 되고 여기가 내핵, 여기가 외핵, 요 부분 다 멘틀, 요 제일 바깥쪽 요거 얘가 지각이라고 했었을 때 지각하고 멘틀의 상부 일부분까지를 판이라고 합니다. 판.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여기가 저기죠. 모호면. 지각하고 멘틀의 경계면 모호면이고 거기 다 포함하고 약간 밑에 더까지. 그러니까 상부 멘틀의 상부 일부까지 해서 약 100km를 판이라고 합니다. 이건 딱딱한 암석. 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륙 지각 자체가 좀 더 두꺼우니까 암석권도 딱 100kg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선 좀 두껍고 여기 대륙에선 좀 두껍고 해양에선 조금 얇습니다. 그래서 암석권은 약 100kg까지가 암석권 판이라고 한다. 그럼 연약권은 뭐냐? 멘틀 중에서도 이제 상부 멘틀에서 100km부터 400km까지 깊이가 거기를 연약권이라고 하고 부분적으로 용융돼 있어갖고 멘틀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멘틀 얘들이 그러니까 연약권 부분이 이렇게 뜨거워져가지고 밀도가 작아져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식어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럼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약권이 움직이니까 그 위에 떠 있는 그 판이 움직이더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부분적으로 녹으면 이제 고체가 액체로 된 거겠죠. 그럼 액체는 밀도가 작잖아요. 고체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판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판이 이동하는 속력하고 방향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아니, 똑같이 가면 충돌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10여 개의 판이 속력 방향이 다르게 그러니까 판 경계, 판과 판이 만나는 부분에서 화산, 지진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우리나라 근처만 보면 이제 태평양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유라시아판은 또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여기입니다. 필리핀판도 이쪽으로 가죠. 또 여기는 최악의 지대야. 판이 3개가 만나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지는 같은 경우는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3개가 만나.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판들이 이동하는 그 속도, 이 숫자가 이제 숫자가 크면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더라. 우리나라 근처 거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보면 판의 경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는 솟아 올라오는 부분, 발산 경계. 발산이 뭐냐면 이렇게 판이 퍼지는 거죠.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니까 옆으로 위에 있는 판들이 이제 벌어진다. 발산 경계. 그다음 이제 수렴 경계. 판의 경계가 세 가지인데 이제 수렴 경계는 이렇게 모여드는 거죠. 그다음 보정 경계는 발산도 아니고 수렴도 아니고 판하고 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져 나가는 건 발산, 모여드는 거는 판이 모여드는 건 수렴, 발산 수렴도 아닌 거 이렇게 옆으로 또는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것들은 보정 경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발산 경계는 이제 또 구분을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하는 경우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바다 밑에. 그래서 발산 경계인데 해양판이 발산을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해령이 생깁니다. 해령은 여기인데 이걸 그림으로 조금 더 크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죠. 그림을 해갖고 여기서 이제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면은 옆으로 이렇게 퍼져. 이게 바다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요런 거를 이제 이 부분을 해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산 경계에서 해양판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경우는 대서양 중앙해령 대표적인 게 대서양 그 가운데 쭉 있죠. 중앙해령이 쭉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천발 지진. 자, 한 번에 이거를 쭉 한번 일단 크게 보면 발산 수렴 보정 경계에 있을 때 이 지진. 자,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다 있습니다. 쭉 다 있어요. 지진 다 있어. 쭉 다 있고 화산도 거의 다 있는데 여기 수렴 경계에서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는 화산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산이 거의 없다. 있긴 있어도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보정 경계는 화산이 없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지진은 다 있다. 어떤 판의 경계건 지진은 다 있는데 보정 경계는 화산은 없다. 그리고 수렴 경계 중에서도 대륙판이 충돌할 때는 화산이 거의 없다. 일단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진을 크게 뭐 이제 천발, 뭐 중발, 신발 이렇게 나누는데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원의 깊이가 70km 이내면 천발 지진, 300km보다 더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신발 지진, 천발하고 신발의 중간, 뭐 요거 70에서 300km 그 사이면은 중발 지진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진원의 깊이에 따라 나누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보면은 다 그러니까 천발 지진은 다 일단 지진은 다 천발 지진인데 여기 신발 지진 여기 뭐 중발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신발 지진이 있으려면은 해양판이 그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판이 여기 해양판인데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밀도 큰 거랑 작은 거 만나면 밀도 큰 게 아래로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요 깊이가 여기가 이제 판이 요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여기서 막 응? 이렇게 마찰을 막 일으키면서 지진이 날 때 여기서 지진 나면 이거는 이제 신발 지진 되겠죠. 이 300km보다 더 깊다. 그래서 어쨌든 신발 지진하고 중발 지진이 있으려면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신발 지진은 그렇다. 그리고 중발 지진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륙판이 만나는데 조금 더 밀도가 큰 대륙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밑으로 들어갈 때 중발 지진도 있긴 있더라. 먼저 큰 틀은 이제 그렇게 알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면 요걸 아까 했고 그다음 이제 발산 경계인데 대륙판이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웃기겠죠. 대륙인데 갈라져. 옆으로 갈라지고 있어. 물론 뭐 이제 1년에 뭐 몇 센치 이렇게 갈라지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막 갈라지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열곡대, 여기 열곡이라고 합니다. 열곡대가 생성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래서 여기도 역시 천발 지진, 그리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왜? 뜨거운 마그마 올라오니까. 그다음 이제 수렴 경계. 수렴 경계는 그러니까 섭입형하고 충돌형 이렇게 또 나누는데, 섭입형은 섭입, 그러니까 들 입자죠.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대륙판 해양판 만난 경우는 해구랑 호상열도랑 이제 스코 산맥이 생기는데, 해구는 뭐냐면 아까 여기서 자 판이, 여기는 발사 경계에서 판이 생기죠. 생기고 계속 근데 생겨나기만 하면 이게 지금 지각인데, 아니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마그마가 올라와 갖고 옆으로 밀어내. 그럼 판이 생성된다면서요. 여기선 판이 생성되는데 계속 생성만 되면 지각이 자꾸 늘어나겠네. 그럼 지구의 겉껍데기가 막 늘어나겠네요. 근데 그러진 않죠. 똑같죠. 생겨나는 곳이 있으면 어디선가는 이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소멸되는 곳도 있다. 그 소멸되는 곳이 해구다. 해구. 그래서 해구는 깊이가 굉장히 깊죠. 이게 해구 하고 이제 호상열도, 열도, 도자는 이제 섬 도자고, 열도, 그러니까 섬이 쭈루룩 나열되어 있는. 그래서 일본이 이제 호상열도인데 해양판이 밑으로 막 들어가. 그럼 여기서 마찰열에 의해서 이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나와. 그럼 거기가 화산 폭발을 해갖고 화산섬들이 쭉 생긴 겁니다. 그 판의 경계를 따라서 판의 경계보다 약간 더 들어가겠죠. 호상열도. 그다음 승복산맥은 요거는 이제 그 해양판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지층이 떠오른 거죠. 스코산맥. 스코산맥은 여기 대륙판이 충돌할 때 더 심하게 잘 생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 이거 종이 두 개 얘가 있으면, 자 이 종이랑 이 종이가 대륙판이야. 그러면 둘이 만났어. 쾅 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쭉 떠오르는, 이게 잘 안 되네. 자 판하고 판이 만났어. 그럼 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럼 그런 게 스곡 산맥이다. 이쪽 판하고 만났어. 그러면 얘네가 수렴 경계에서도 대륙판이 만났을 경우에 쾅 붙여서 그럼 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스곡 산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륙판이 충돌하면 이제 스곡 산맥이 제일 잘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해양판이 충돌해도 스곡 산맥이 형성되는 경우가, 그게 이제 이거 안데스 산맥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해양판이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발 지진도 있다. 당연히 화산은 활발하죠. 그다음에 서귀평 경계는 해양판이 만났을 때는 이제 역시 해구가 생기고 호상열도 생기고, 이때는 스곡 산맥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마리아나 해구다. 여기도 신발 지진까지 있죠. 해양판이 막 밀고 들어가니까. 해양판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이제 아래로 들어가겠죠. 그다음 충돌 경계는 이제 대륙판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섭입형이라고 하고, 대륙판 만나면 충돌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스코 산맥이 형성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 전 세계 지도에서 요거에 대한 거 5가지에 대한 예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 그거는 할 거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중발 지진. 근데 얘는 화산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요런 데서 이제 화산이 조금 생길 수는 있는데 거의 없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존 경계는 이제 변환 단층이 생성되고 판의 이동 속도가 좀 차이 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진은 천발 지진, 근데 화산은 없다. 대표적인 게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그 LA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단층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지도에서 요 지금 표시를 좀 대표적인 거를 한 건데, 먼저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데,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아까 발산, 수렴, 보존 경계 중에서 발산 경계죠. 발산 경계인데
대륙판이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발산 벌어지고 있는 곳이죠. 그다음 히말라야 산맥 여기는 수렴 경계인데 대륙판 유라시아판하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죠. 수렴 경계.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그러니까 대륙판이 충돌한 경우죠. 충돌 경계. 수렴 경계 중에서도 충돌형 여기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근처에서 자 여기는 여기 해구죠. 해구 이름이 이제 일본 해구라고 하는데 일본 해구는 이제 여기 대륙판 하고 여기 해양판이 이제 만나서 생기는 판의 경계고 마리아나 해구 좀 유명한 엄청 깊죠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는 해양판과 해양판 요거 필리핀판 태평양판이 만나서 형성이 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산 안드레아스 단층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그 보존 경계인데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그 실제로 그 LA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아마 LA가 이쪽에 있고 샌프란시스코 이쪽에 있는데 서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지금. 왜 이쪽 북아메리카판은 이쪽 아래로 태평양판은 요 부분 이제 위로 이렇게 가니까 서로 LA랑 샌프란시스코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은 수렴 경계인데 그 중에서 그 대륙판하고 요 해양판 만나는 곳 안데스 산맥. 그 다음 대서양 중앙해랑 여기 요 바다가 대서양인데 그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서양 중앙해령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곳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화산 같은 경우 거의 피해가 많죠. 화산을 뭐 이용하는 경우는 뭐 별로 없는데 피해가 많죠. 뭐 용암이 산불 일으켜 그럼 당연히 재산하고 인명 피해가 있어. 뭐 화산기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SO2 요거에 물이 녹으면 저기 산성비죠. 생태계 파괴된다. 화산재가 햇빛 가려서 기온이 떨어져 화산재 때문에 항공기 운행이 뭐 방해가 돼 이런 거. 이용은 화산재가 멘틀에 있는 물질이 막 나온 거니까 거기 무기물이 풍부하다. 그래서 토양이 비옥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지열 이용해서 난방이나 전기 만드는데 또는 온천 뭐 관광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다음 지진도 거의 다 피해죠 피해. 건축물 붕괴, 뭐 산사태, 쓰나미. 쓰나미는 그 거대한 파도가 저기 육지로 이렇게 이렇게 확 덮쳐오는 거죠. 이 쓰나미. 그다음에 지진 이용하는 건 이제 지진파 분석해갖고 지구 내부 구조 연구도 하고 지화 자원, 뭐 석유나 이런 거 탐사할 때도 지진을 이용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여기 요 단원에서 핵심은 화산대랑 지진대가 어떻게 있는지, 또 판의 경계, 우리나라 근처 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 구조론, 요 내용. 판 구조론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동하는 속도, 방향이 달라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이 판의 의미, 판하고 암석권 이거 이제 그 같은 말이죠. 근데 연약권 위에 이제 판이 떠 있어 갖고 100km까지가 판인데 움직이더라 판이. 그래서 판 경계 세 가지: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그거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 구분하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큰 통째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